네. 전 국민 대상이냐 소득 하위 70%냐 참 말이 많았죠. 긴급 재난지원금 일단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뭐라고 할까요? 절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를 해서 재정 부담을 던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자, 이 방안이 어떻게 야당에게 또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 모시고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맞게 소개한 거 맞습니까? 예, 조금 더 추가 설명할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고소득자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고소득자를 사실 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70%냐 100%냐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70%의 소득 포함되지 않던 분들 중에서 네. 뭐 100% 안에 포함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발적 기부를 요구를 하는 거니까 각자의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경제 능력 그리고 참여 의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르면 중위소득자라도 나는 기부 안 받을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이런 이번에 우리 거죠? 마스크 오브제에서도 예. 뭐 1인당 일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게끔 했지만 안 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사가지고 다른 분한테 주시는 그렇죠. 분도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런 철저하게 자발적이다. 고소득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네. 또 고소득자가 누구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그러면 네. 일단 좀 아주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 근데 나 그냥 받을래 하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받을래 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죠. 원칙.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재원은 네.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수정안이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추경안은 이게 수정안이 나간 전례가 한 번도 없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절차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미 선거 기간 중에 정부가 추경안을 사실은 마련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네. 조금 전에 물론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극단적으로 국민 모두가 다 받을래 하면 지금 추경안에서 마련한 재원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도 어차피 이게 30%로 올리게 된다 그러면 지금 70%까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급하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만들어서 네. 마련해 가지고 하는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30%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국채 발행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 계좌로 전부 다 현금을 쏴줬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럼 일단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는 걸 봐서 만약에 정말로 추경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아닙니다. 이거는 세입과 세출을 각각 구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급 방식이라든가 내용은 기재부하고 디테일하게 더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되겠지만 네. 세출과 세입은 보통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돈은 유통되지 않더라도 이걸 두 가지 거래로 분류를 합니다. 네. 100% 세출 잡고 그리고 그중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한테는 세외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출 100에 그중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기부 수입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조세외 수입인 세외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추경안이 예.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70%로 제출되었던 우리 지원금이 100%의 세출 예산으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네, 바로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네. 그 여지가 아직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야당이 협조를 할 거라고 낙관하십니까? 아니요, 낙관은 하지는 않는데 예.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지고 복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당의 이익이라든가 뭐 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니까 네. 선거 전에는 네. 요것이 당의 이익이 되는지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지상정이지만 지금은 선거도 다 끝났고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마 야당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도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촉구했던 것은 뭐냐면 네. 정부안은 70%로 올라왔다. 네. 그때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100%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에 화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다시 그럼 당정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것도 역시 화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부가 제출한 70% 이것을 100%로 올릴 건지는 철저한 것은 뭐냐면 야당과 여당 사이에
추경안 심사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70%가 관철이 아니 100%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시급성, 근데 긴급 지원 이거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예. 제출된 추경안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우리가 다시 재정당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순서적으로 야당과 우리가 논의할 때지 이거를 뭐 수정으로 제안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의도 자체가 뭐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죠. 근데 지금 이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가장 좋은 건 단순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뭐 기부를 받고 그러면 이래서 뭐 소득공제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0% 다 주면 되잖아요. 그 기획재정부 설득이 그렇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이제 두 가지면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추경 심사의 프로세스상 정부안이 내지면 국회에 접수가 되고 시정연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여야한테 이제 심사에 공이 넘어온 거죠.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야당이 두 가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70%를 100%로 하는 것을 야당의 주장이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그럼 100% 받겠다 그랬더니 약간 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정부는 70%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100%냐? 거기에 또 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한마디 더 던졌죠. 네. 둘이 합의하고 와라. 그랬죠. 그랬죠. 그다음에 심재철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논의를 해왔고요. 예. 재정 당국의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도 했고, 야당의 요구도 나름대로 균형 잡혀서 진행을 했던 거고, 거기에 더 하나, 이 코로나 19의 극복은 정부 여당 그리고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난이 발생하면 항상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IMF 때 근무후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네. 이번에 국난 극복 과정에 뭐 마스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전 세계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근데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고 말 그대로 국민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뜻을 모아가면서 자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겠어요. 그러면. 아름답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내면 네. 야당에서도 뭐 벌써 이제 그런 표현이 좀 나오던데 관제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제 오니까 되돌아오니까 이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것은 뭐 관제 시대 때 권위주의 시대 때의 정치에 익숙한 분들의 시각이고 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부금은 아름다운 건데 세액공제 왜 해줍니까? 하지만 우리 세법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세제 혜택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회계사 출신 아닙니까? 예. 법정기부금의 그 세법적 정의는 뭐가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 외에 뭐 국방 헌금이라든가 정치자금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 정의와 함께 개별적 나열도 법정기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을 주게 되면 이 지원금을 만약에 국가에다가 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네. 저는 법정 기부금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봐요. 잠깐만요. 네네. 의원님. 여기서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아니 내가 일단 수령을 한 다음에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령한 것으로 쳐서 기부로 쳐고 그러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좀 그거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적당히 잘 잘라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포괄적인 정의와 내용에는 국가에다가 기부 의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부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게 되면 네.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한 데는 저는 전문가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절차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대로 네. 받았다가 내놓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받는다는 의사 표현만으로 가능한 거냐 네.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라든가 조세 재정당국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아직은 방법은 안 나온 거네요. 그럼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아니죠. 거죠? 계획과 절차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네. 그것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준 것도 아니고 받기 전에 나는 이거 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통한다면 네. 요것도 절차적으로 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데 기부금에 해당이 되느냐. 네. 이것도 기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세법 개정을 특별히 필요로 하진 않는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적 근거와 해석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법을 아니면 영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소득세법 개정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저희가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어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고 전에 이제 김상원 의원도 비슷한 어떤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 문제면 네. 지금 정부가 잡은 추경은 이제 중앙정부 한 7조 원 좀 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거를 그러면 추경을 통과시켜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돌아가는 돈은 약간 좀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21대 국회 들어서서 다시 3차 추경에서 그러면 또 추가 지급하는 그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안을 낸 바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정부 여당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정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상 정부가 70% 안으로 냈고 여야가 심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논의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70%로 나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준으로 70%를 정할 것이냐. 그렇죠. 2년 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70% 밑으로 들어가는데 2년 전에는 80%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평하지 않다. 적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70%를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게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만 그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번거로움, 행정 부담 그리고 또 국민들 간의 논란 이런 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가지 말고 가능하다면 전체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전체를 지급하되 70% 재원 가지고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7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아야 될 부분이 100이라면 그중 일부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80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 20을 다시 그 70% 하위 소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 위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사실 이게 정당하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네. 오히려 말씀대로 심플하게 100을 다 지불하는 걸로 하되 그리고 마스크 나 필요 없다 해서 안 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사서 기부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시민한테 맡기면 될 거고요. 네. 또 아까 말씀했듯이 관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 수준들을 좀 낮게 보는 측면이다.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넘어서는 게 아니라 미달에도 너무 미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달한 정치인의 수준으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 시민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좀만 올려주세요. MBC 미니로 조옥성님은 그리고 이상희님. 이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기부할게요. 오, 그렇죠. 예, 이런 그렇죠. 어떤 그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도 2142님이 지금 보내주신 건데요. IMF 때 근무기 운동을 보면 그때 서민들의 돌반지는 많이 나왔지만 골드바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기억이 됩니다. 기부 너무 동화 같은 얘기 같아 보입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IMF 97년도죠. 네. 예, 한 23년 경과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이거 뭐 가난한 사람들 또는 서민들만 네. 서민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이지만 어쩌면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또 이렇게 20년 전에 청년이었던 분들 또 20년 전에 서민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다시 상위 고소득자 계열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둘째 치고 일단 이 방안이 일단 국회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려면 지금 야당하고 이야기가 근데 지금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게 지금 4월 중에 그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결단만 남았다고 봅니다. 예, 무슨 예. 얘기냐면 그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일된 의견을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했냐면 네. 도대체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뭐냐. 70%를 주자는 거냐 100%를 주자는 거냐. 네. 그리고 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한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냐 당론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답변을 안 주는 이유는 네.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 비대위 체제가 좀 출범을 해야 뭔가 좀 당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당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거는 국민 앞에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당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총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힘듦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당의 입장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정당인의 당연한 의무이거든요. 네. 그걸로 이유로 뒤로 무조건 미루는 것은
그것은 총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명령, 그거에 대한 불복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은 첫 인사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